대우건설에서 신림 5구역 PM 맡고 있는 경민권 소장입니다. 우선 대우건설 회사 소개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대우건설이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는 컨소시엄에 대한 대우건설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사 소개 먼저 드릴게요. 네. 대우건설은 1973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올해로 딱 50살이 되었습니다. 50살이 되면 지천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의 이치를 잘 알고 있는 나이, 대우건설 올해 50살 되었습니다. 을지로 4가의 을지 트윈타워를 본사로 두고 있고요. 네, 오른쪽에 계신 분은 대우건설 백정완 사장님입니다. 사원으로 입사를 하셔가지고 사장님까지 된 인물이거든요. 저도 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여기서 제 꿈을 말씀드리면 저도 대표이사가 꿈입니다. 많이 도와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실 거라 믿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대우건설은 총 14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고요. 네, 건설회사, 그리고 시설물 유지업, 그리고 도로사업 등 하고 있고, 해외 사업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지사, 그리고 자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대표하는 글로벌 건물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왼쪽에는 주택 신도시를 많이 짓고 있고요. 가운데선 플랜트 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거가대교가 있습니다. 요즘에 품질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대우건설은 원자력을 단독으로 지을 수 있을 만큼 품질에 1등인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해외에서도 건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가면요, 높은 타워 중에 5개 중에 3개는 대우건설이 지은 건물입니다. 한강의 세빛섬도 대우건설에서 한 거고요. 그리고 해운대 에이펙에 열렸던 해운대 누리마루도 대우건설이 자랑하고 있는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저희 아파트 지으려고 모인 거죠? 네, 다들 새 아파트 들어가시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 아파트의 절대 강자 대우건설입니다. 시공능력평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공능력평가라는 건 매년 7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공사 실적, 경영 상태, 기술 능력, 그리고 신인도 등을 판단해서 4가지 영역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이때까지 대우건설은 2006년, 7년, 8년, 3년 연속 1등을 한 다음 3등에서 5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쉽게도 작년에는 6위를 했는데요. 이 1등 삼성, 2등 현대, DL, 포스코, GS, 그리고 대우 순서입니다. 이 금액을 보시면 이 삼성물산이 21조로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은 1등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는 약간의 비밀이 있습니다. 저희가 약간 억울한 면이 있거든요. 이 대우건설은 공사 실적, 기술 능력 평가, 그리고 신인도에서 3등, 2등, 4등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경영평가액에서 순위에 못 미쳐가지고 종합순위 6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영평가라는 게 회사의 기술이나 회사의 시공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모그룹의 돈이 얼마나 많은가를 평가하기 때문에 이 금액 보시면 10점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공 능력 평가 1등이 2등이 12조입니다. 삼성물산은 아쉽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1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유인데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시공능력 평가 현실화를 한다고 합니다. 뉴스에 따르면 이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이 영향권에 있다고 하네요. 저희가 앞으로는 시공능력 평가가 조금 더 좋게 나올 거라 기대하고 있고요. 우리가 아파트를 위해서 여기 놓인 사람들 아닙니까? 이 아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파트 시공능력 평가입니다. 아파트 시공능력 평가 2021년 1등을 했고요. 2022년은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조경 부분입니다. 이 조경은 매년 대우건설이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우건설의 새 아파트 가보시면 조경이 아주 수려한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독일에서 디자인 부분도 소상한 만큼 회사에서 조경에 매우 신경 쓰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누적, 10년 누적으로 해서 아파트 시공능력 평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또한 공급 또한 전체 건설회사 중에 제일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1년 동안, 2022년 동안 29만 5천 세대를 분양했고요. 그 분양을 많이 한 만큼 좋은 아파트를 짓습니다. 많이 분양했다고 해서 좋은 아파트 짓는 거 아니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대한민국 살기 좋은 아파트 대상을 전체 회사 중에 제일 많이
수상한 아파트로 지금부터 지어질 신림 5구역의 아파트도 대우건설이 최고로 역작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이 활동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우건설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대우건설 브랜드 알고 계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프로지오. 네, 프로지오가 또 있으세요? 썸미. 써있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트럼프 월드입니다. 여의도 가면 트럼프 월드 다들 아시죠? 이 트럼프 월드라는 게 국내 초호화 주택의 선도주자거든요. 요즘의 아파트는 옛날과는 다르게 빨리빨리 짓는 게 아니라 얼마나 고급적인지, 얼마나 다른 아파트와 차이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왼쪽에 보이시는 게 트럼프 타워거든요. 뉴욕 맨하튼에 위치해 있습니다. 빌딩으로 보이시죠? 실제로는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름은 트럼프 월드고요. 왜 이 사진을 보여드렸냐면 바로 저희 대우건설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에 미국에 직접 가서 저희가 지었고요. 이때 트럼프가 저희가 인연이 있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대우건설 주식이 상한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다음날 바로 떨어져서 좀 손해를 많이 보긴 했는데 이렇게 트럼프가 직접 살고 있고요. 네, 유명 축구 선수인 호날두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하고 직접 제휴를 맺어서 한국에 트럼프 타워를 도입을 했는데요. 네, 보시다시피 여의도에도 있고 그리고 부산에도 있고 네, 유명한 각지에 용산에도 있고 유명한 각지에 위치하고 있는 트럼프 월드입니다. 주상복합 도옥이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최근의 트렌드는 조금 달라요. 최가식이 전혀 아니시네. 네, 최근의 트렌드는 이 공간 거리가 좁고 조경 분야가 조금 작기 때문에 최근의 트렌드는 조금 다릅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어떤 거냐면 바로 네, 한남더일처럼 이런 고급 아파트가 요즘 최근 트렌드죠. 네, 한남더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대우건설이 만든 아파트입니다. 네, 지금 봐도 멋진 조경과 인테리어. 네, 요즘에는 인테리어하고 조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커뮤니티 보시면 수영장, 그리고 2층 골프장, 그리고 헬스장까지 지금 봐도 완벽한 커뮤니티인데요. 2000년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하고 다르게 지금 같은 굉장히 수려한 커뮤니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7년째 최고 아파트의 최고봉으로 하면 한남더일이죠. 네, 그리고 재벌 2세대, 그리고 BTS, 그리고 소지섭 또한 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잘 지으니까 그 한남 쪽 아니면 초고급 아파트의 이야기만 나오면 한남더일을 뛰어넘겠다 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뉴스에서도 언론에서도 한남더일을 뛰어넘는 아파트는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지오 서밋입니다. 네, 1% 상류 주거 문화에 영광을 있다 라고 저희가 타이틀을 명명해 봤는데요. 이 롯데캐슬 자이 위브 프로지오 더샵 이 편한 세상 스테이트 혹시 여기서 느껴지는 고급스러움이 있으신가요? 이 아파트들은 뭐 춘천 촬영하고 있어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어디에나 있는 아파트들이죠. 그럼 다음 브랜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아크로, DH, 서밋, 르에 이런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 저 아파트에 살고 싶다. 아, 저 아파트 커뮤니티는 아주 좋겠다. 네,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파트 이름만 딱 들어도 바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아파트들입니다. 이 도요타에는 렉서스가 있듯이 현대에는 제네시스가 있듯이 대우건설에는 서밋이라는 하이 브랜드가 있는데요. 네, 프로지오에 정상이라는 서밋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만든 프로지오 서밋입니다. 이 서밋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규상 절차가 있는데요. 이 우수한 입지, 그리고 우수한 디자인, 그리고 마감재 또한 완벽해야 서밋이라는 이름을 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용산 프로지오 서밋을 말씀드릴 건데요. 네, 국내 최고의 초고층 아파트이고 용산의 최고 좋은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최초로 스카이 브릿지 적용한 소초 프로지오 서밋입니다. 이 스카이 브릿지가 국내 최초로 설립이 되어 있는데요. 커뮤니티로 활용하고 있고
아마 지금 짓는 아파트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최상층의 커뮤니티에 스카이 브릿지가 있는 아파트는 대우건설의 서초 프루지오 서밋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잘 지어놓으니까 다른 회사들이 많이 따라하고 있거든요. 이런 대포안신이나 흑석이나 이렇게 다른 회사들이 많이 따라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서울에 있는 유일한 스카이 브릿지 커뮤니티는 대우건설의 서초 서밋이 유일합니다. 다음은 반포 프로지오 서밋입니다. 경부선 타고 오시면 많이 보시죠? 네. 반포에 위치해 있고요. 반포 최고의 시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외관을 최고로 특화시키겠다. 그리고 분양가를 최고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왼쪽에 보시면 조합안입니다. 이 조합안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약간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더라고요. 약간 국방색 들어가서 군인이 사는 아파트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오른쪽으로 특화해서 제안을 해드렸고요. 마감재 또한 최고의 마감재로 업그레이드 드렸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마감재는 한샘이 최고였거든요. 주방 가구는 한샘, 독일은 데린바스가 최고였는데 저희가 이때 최초로 이탈리아 노빌리아 주방 가구, 그리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미국산 독일, 그리고 수전은 다 독일산 수전으로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럼 과천 서밋입니다. 과천 프루지오 서밋이고요. 과천 주공 1단지가 바뀐 게 과천 프루지오 서밋이죠. 국내 최고의 커뮤니티 시설을 자랑하고 있고요. 최고급 마감재, 그리고 모두의 20평대가 모두 포베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3파전, 현대랑 GS랑 경쟁해서 수주한 단지인데요. 이때 GS 그랑자이, 현대 DH랑 경쟁해서 수주한 단지입니다. 처음엔 포스코가 시공사였는데 시공사가 해지가 되고 저희가 2주한 다음에 저희가 시공사 선정이 됐습니다. 2주가 된 다음에 시공사가 선정됐다는 건 이 기존 시공사랑 법적 문제도 있고 철거하기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걸 완만하게 다 처리하고 그리고 설계도 변경을 하고 3개월 만에 5개월 만에 철거 끝내고 착공까지 제안서에 있는 약속 그대로 지킨 대우건설이 약속을 지킨 단지입니다. 지금부터 약속이라는 단어 많이 말씀드릴 건데요. 이 시공사가 처음에는 무엇든지 다 퍼줄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제안서에 들어가 있는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순간입니다. 네, 저희 건설은 이런 사례를 보여드림으로써 제안서에 있는 작은 글씨 하나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일정 지연 없는 대안 설계를 약속해 드렸고 저희 담당자가 구청에 3개월, 5개월 상주하면서 설계 변경 그리고 착공까지 지킨 단지입니다. 과천 서밋 프로지오 전경이고요. 이 과천 서밋 프로지오에는 저희가 특별한 약속을 해드리겠습니다. 분담금 하나도 없게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대물 변제라는 걸 약속해 드렸거든요. 이 대물 변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파트가 팔리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조합원분께서 여쭤보셨고 그러면 저희가 분양가에 모든 아파트 미분양된 아파트를 사겠다 라고 대물 변제를 약속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후분양을 약속해 드렸는데요. 후분양 많이 들어보셨죠? 네. 보통 아파트는 선분양을 하는데 이 선분양을 하면 분양가 규제에 받게 돼 있습니다. 이 대우건설 처음에 선분양 하려고 했을 때 3천만 원 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 대우건설은 후분양을 제안해 드렸고 후분양 시에 3,998만 원, 네, 평당 1,000만 원 이상 분양가를 더 받아서 네, 조합원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이때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공짜 새 아파트에 3억 넣는 환급금까지 받는다. 그래서 후분양에 대해서 규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분양하는 단지 보기 힘드실 거예요. 각종 규제가 많이 생겨서 후분양하는 단지가 많이 없는데요. 이렇듯 조합원님들을 위해서 최초에 제안을 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슬림 워크를 위해서 대우건설이 어떠한 최초의 조건을 가져오는지 꼭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 저희가 제안서에 담았던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CG고요. 밑에는 실제로 저희가 준공한 단지입니다. 이 그림이고요. 실제고
그림이고 실제고 이 그림으로 만들어드린 뭉주고 실제 과천 프로지오에 준공된 단지입니다. 이렇듯 작은 제안서의 글자, 그림 하나 허투루 제시하지 않고 꼭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는 대우건설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컨소시엄에 대한 생각 말씀드릴게요. 이 컨소시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성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컨소시엄? 다 반대세요? 50대 50인 거. 50대 50. 여기 준비위원분들 다 계시잖아요. 여기서 제일 실링 5개월 이끌어 가시는 준비위원님들이 50대 50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준비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컨소시엄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어요. 근데 일반 주민분들은 아마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단점이 아파트 이름이 엄청 길었어요. 보통 인터넷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시어머니가 찾아오기 힘든 아파트. 뭐 강명, 프루지오, 힐스테이트, 자이, 레미안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오기 힘들다고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3개 회사, 4개, 2개 회사면 이름이 그대로 가고요. 뭐 프루지오, 레미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밋, 더힐이라든지 이렇게 가고요. 3개 이상이면 뭐 잠실의 리센츠라 아니면 둔촌주공 같은 뭐 올림피아 파크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명명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하자보수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조금 힘들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방법이 여러 개 있거든요. 101동부터 105동은 배우가 나머지는 다른 회사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다른 방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결정은 주관사가 있기 때문에 이 주관사 이하로 회의를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느린 의사결정도 꽤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문제 없을 것 같고 이 건설과상 경제효과가 떨어진다. 요거는 조금 문제가, 요거는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컨설하게 되면은 경제효과 떨어지는데 요즘에 조합원님 눈이 엄청 높으시잖아요. 이 컨설을 한다고 해도 최고의 제안을 드려야 저희가 선정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장점은 각 건설사의 장점, 브랜드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랜드마크 효과가 있다. 다들 큰 단지만 하니까 무조건 랜드마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건설사 출연 경제 방지면 홍보 출혈이 적게 되니까 그만큼 조합원님께 좋은 조건을 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일 여기서 건설사들이 고려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건설사 자금 조달 분담. 저희가 4,000세대 넘어가니까 시공비만 벌써 1.5천억이잖아요. 시공비 그리고 주민분들이 엄청 많이 계시니까 이주비도 시공사에서 조달을 해야 되고 보통 1,000세대 이 정도 되면 각 회사에서 부담이 가지 않거든요. 1,000세대 정도는 혼자 선수하지 않고 혼자 할 수 있는데 이 건설사 자금 조달 부담 때문에 보통 컨소시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다 이주 하셔야 되잖아요. 2,000분 이상 이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공비도 엄청 많이 들고요. 그래서 보통 건설사 자금 조달 때문에 컨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컨소하지 않으려면 회사가 튼튼해야 되겠죠. 네, 회사가 미래 영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공사 1, 2년 하는 거 아니잖아요. 3년, 4년 하고 그리고 이주 기간도 있기 때문에 이주도 하고 철거하고 하고 그동안에 투입될 수 있는 돈을 건설사가 잘 조달할 수 있어야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나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은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단독으로 하려면 회사가 튼튼해야 되고 잘 아파트를 짓고 있어야 됩니다. 네, 이번에 2분기에 대우건설 실적이 나온 건데요. 대우 맑음이라고 되어 있죠. 네. 올해도 아쉽지만 건설 경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1분기, 2분기,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안 좋았죠. 하지만 대우건설은 영업을 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주동원 잘하고 있고 아파트도 잘 짓고 크게 문제없이 타이트하게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번 분기에 2천억 이상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요. 신용평가 또한 매년 등급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 많은 자금을 조달해올 수 있는 근거고요. 앞으로 사업이 3년 후에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대우건설은 그때도 많은 자금을 혼자서도 여기 신림 5구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컨소시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이 컨소시엄 단독 소유자님의 의견에 따라서 대우건설은 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유자님이 컨소시엄을 원하시면 저희는 컨소시엄으로 준비를 할 거고요. 이 단독을 원하시면 대여건설 단독으로 튼튼한 자금력으로 대여건설 단독 수주할 수 있도록 신림 5구역에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조건을 가져오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사전 질문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네, 사전 질문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분이 있는데요. 그 건설 공사비 검증은 도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도정법 제29조에 따라서 공사비 검증을 할 수 있고요. 이 사업 시행 인가 이전에는 10% 이상 인상됐을 때 공사비 검증을 한국부동산원에서 하게 돼 있고, 사업 시행가 이후에는 5% 이상 인상됐을 때 공사비 검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비 검증을 많이 해봤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조금 잘못한 거는 부동산원에서, 근거가 없는 거는 부동산원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한 거에서 많이 깎이거나 아니면은 뭐 맞다고 했을 때는 그대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동산 검증원에서 공사비를 검증하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도 함부로 이렇게 뻥튀기 하거나 잘못된 것을 가르쳐드리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후에 시공업체를 설립할 때 시공비 산정 기준 설계도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분이 있는데요. 보통은 시공사 선정하고 바로 설계사를 뽑습니다. 왜냐하면 시공사 선정용 도서를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 예전 같으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뽑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건축심의 도면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를 뽑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신탁 사업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번에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조합 설립 후에 바로 시공사를 뽑기 때문에 조합 설립과 동시에 설계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 설계업체가 시공사 선정용 도서를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도서를 토대로 적산이라는 걸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시공비를 뽑는 과정이거든요. 그 적산을 통해서 우리 아파트 짓는 데는 평당 얼마나 들어갈까라는 걸 계산 견적을 하게 되고, 그 계산 견적과 이 주변 조합에 얼마나 발주를 했는지 검토를 하신 다음에 적정한 가격으로 발주를 하게 보통 그렇게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십시오. 네. 신림 5구역도 서밋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하고요. 네. 당황하셨어요. 당연히 가능하고, 근데 그때 서밋으로 가면은 조금 달라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검토를 받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너무 쉽게 대답해 주시다가 다른 업체에서는 굉장히 뭐.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기준이 있는 거고, 저는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회사의 기준이 맞으면 당연히 서밋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차이가 막 나는데 일반가로 분양가는 저희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꽤 차이는 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꽤 차이. 네. 분양가도 중요하지만 일단 판매도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판매도 잘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분양이 꽤 많잖아요. 네. 일반 분양이 꽤 많고 그 많은 아파트를 팔려면 좋은 브랜드도 중요하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서밋으로 지었을 경우에 미분양이 일반 분양이 생긴다면은 대우건설에서 다 인수한다고 하셨는데 예전에 그렇게 제안해 드렸다고. 예, 만약에 우리 5구역에도 네.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네네. 대우에서 다 미분양분을 인수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이제 저희가 발주한 시점에 대해서 법과 규제에 따라서 저희가 제안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조합원님께 완전히 100%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최고의 조건을 드린다는 건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지금도 후 분양이 가능한가요? 지금도 후분양하는 단지는 있는데요. 저희 그 올림픽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후분양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도 후분양이 가능한데 옛날에 비해서는 규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후분양을 선호하시는 분이 많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옛날만큼 이렇게 분양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때 가서 이제 잘 상이나 그 법적 규제를 잘 판단한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대우에서 보기에 우리 15구역은 단독 시공하고 소소시공하고 어떤 게 더 적합하다고 얘기해요?
뭐 회사의 의견이랑 상관없이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독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독도 좋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독도 저도 50대 50. 근데 이게 그때 상황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그때 상황에 가서 그때 상황이 단독이 좋은지 컨소시엄이 좋은지는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2,000세대 이상 넘어가면 컨소시엄을 많이 선호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보통 주변의 아파트 보시면은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잘 없을 거예요. 저희가 최근에 단독으로 한 거는 저기 그 검단에 있는 프로지오 4,000세대를 저희가 단독으로 지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단독으로 시행을 만약에 우리가 조합원들이 대우를 선정한다면 시공사를 네네. 단독으로 말입니다. 시행할 경우에 네. 관악구의 명품 브랜드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제 대원서 올해 13년 동안 몸담고 있는데요. 네. 제 대원설에 있으면서 여러 일을 많이 겪고 뭐 좋은 일 안 좋은 일 많이 겪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대우건설이 최고의 제안을 해드리는 건 맞고요. 다른 회사 대비해서 냉장고 하나라도, TV 하나라도, 뭐 바닥이라도 더 좋은 제품을 제안해드리는 거는 제가 겪은 바로는 당연히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경우에 당연히 최고의 아파트를 지어드릴 것을 여기서 제가 약속드리고 가겠습니다. 네네. 대우에서 모든 것을 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기라든가,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네. 할 때 비장이라든가 할 때 대우에서 만약에 하청을 줄 때 하청에서 또 하청을 주고 이러면 철근이 4개에서 3개가 되고 2개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걸 제한할 수 있나요, 대우에서? 아, 네,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네, 당연히 대우건설은 이 기술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수원에 위치하고 있고요. 수원 기술연구원에서 각 현장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균일한 품질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하도급상에서 제하도는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제하도는 못하게 돼 있고 근데 그게 현실이잖아요. 현실은 아니고요. 이제 불법으로 그렇게 행해 주는 데가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저희는 그런 거를 하지 않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가 가서 직접 맡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대우건설이 신림 5구역에 대한 의지를 말씀드린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뭐 만날 기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준비위원님들 그리고 화면으로 보고 계신 뭐 신림 5구역 토지 등 소유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